안녕하세요. 우리 오남중학교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두 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옆에 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시락포시락 소리가 나면은 랑이가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네, 지금 열심히 비닐을 뜯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선생님이 이 랑이를 주시할 건데, 혹시 막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면 랑이도 같이 수업을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최대한 잡음은 없애볼게요. 자, 학습 활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학습 활동 중에 활동 하나를 같이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 영상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은 이 학습터에 같이 올라온 유인물을 출력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다 해야 오늘 한 차시 수업이 끝난다는 거 명심하고,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정할 거고요. 그리고 탐구 계획까지 세워보도록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이 탐구 계획을 세운 것을 선생님한테 인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탐구 계획서를 등교를 하면 다음 주 국어 시간에 같이 보고서를 써볼 거기 때문에 꼭 챙겨와야 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학습활동 1번 봅시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탐구 주제와 탐구 방법을 정해보자. 이렇게 1번이 되어 있어요. 이 잘생긴 남학생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많이 써서 문제래. 한 주 동안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관찰해서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또 줄임말을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어.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봐야겠어. 라고 남학생이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요즘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많이 써서 문제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주 동안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뭐 해볼 거래? 관찰해 볼 거래. 그래서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또 줄임말을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겠대. 자, 그럼 이 친구가 보고서를 뭘로 쓸 것 같아? 이 보고서의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여기다 써줄게. 일단 이 친구의 주제는 이게 되겠네. 청소년들의 말 줄임 실태가 되겠죠. 얼마나 많이 말을 줄여서 쓰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볼 거니까 주제를 이렇게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많이 써서 문제래. 내가 이 보고서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나 어떠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관찰할 거고, 뭘 관찰할 거냐? 청소년들이 줄임말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그렇게 생기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야. 자, 아직 감이 잘 안 오면 두 번째 친구도 보자. 여학생이 그래. 우리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해. 그런데 우리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알고 그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참여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써봐야겠어. 라고 계획을 세워보는 거야. 이 친구는요, 우리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잘 알고 또 그에 맞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 이걸 통해서 뭐를 쓰고자 하는 거야? 보고서를 쓰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여학생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나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내용이 되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자원봉사의 의미를 내용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자원봉사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내용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싶대.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자, 아직도 감이 안 와요? 그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은 쓰레기통 주변이 늘 지저분해. 쓰레기통 디자인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교실 쓰레기통을 농구 골대 모양으로 바꾼 다음 친구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해서 보고서를 써봐야겠어.
이 친구는 그럼 실험 보고서를 쓸 예정인가 봐요. 자, 우리 반은 쓰레기통 주변이 늘 지저분하대. 쓰레기통 디자인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겠죠. 늘 우리 반 쓰레기통 주변은 지저분하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쓰고자 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친구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을 해볼 거래요. 그럼 이 친구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과정, 이런 것들이 보고서의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탐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 방법을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늘 해볼 거예요. 자, 옆으로 넘기면요. 다음 예를 참고해서 탐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 목적이 무엇인지 써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볼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참여 실태. 이거 아까 누가 한 거야? 그렇지. 이 여학생이 한 거죠. 이 여학생의 탐구 주제를 가져와 본 거야. 그리고 탐구 목적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그 의미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 탐구 주제와 탐구 목적을 한번 정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 거를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의 말줄임 실태가 되기도 하겠고, 아니면 우리 반 친구들의 쓰레기통 주변 디자인을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들도 다 우리 친구들이 탐구해 볼 만한 주제라면 아무거나 정해도 되겠죠. 아무거나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쓰면 그건 삐삐 안 되는 거. 자, 탐구 주제와 탐구 목적, 무엇을 나는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것들, 개선이나 아니면 실태 조사 등등등등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탐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한 탐구 주제와 목적을 고려할 때 주제와 목적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적절한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 골라보자. 탐구 방법 우리 3가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고? 관찰, 조사, 실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제와 목적을 내가 고려해 봤을 때, 고려라는 건 생각해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 생각해 봤을 때 내 주제와 목적에 맞는 보고서의 유형이 뭔지, 관찰인지 조사인지 실험인지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 밑에 알아두기가 있죠. 잠깐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관찰, 조사, 실험 등을 하고, 그리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지.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돼? 막무가내로 막 쓰면 안 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쓴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맞습니다. 보고서라고 한다고. 그럼 이게 보고서의 뜻이겠죠. 보고서의 뜻. 보고서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관찰, 조사, 실험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종류가 되겠죠. 자, 2번째,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대. 우리 친구들 딱 구성 듣자마자 알아야지. 맞습니다. 처음, 중간, 그리고 끝.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처음 부분에는요. 탐구 목적, 그 다음에 대상, 기간, 방법 이러한 요소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의 중심 내용을 담는 가운데 부분에는 탐구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을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보고서를 마무리할 거야. 이 마무리하는 어디 부분? 그렇지. 끝 부분에서는 보고서의 내용 정리하고 참고한 자료를 밝혀야 한다. 참고한 자료 밝히는 거 뭐를 밝혀? 그렇죠. 출처를 밝힌다. 뭐에 의해서 4글자
그렇지. 쓰기 윤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쓰기 윤리도 배웠죠. 출처를 무조건 밝히든지, 그 다음에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건 쓰지 않는다든지, 쓰기 윤리 뭐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글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거. 이 쓰기 윤리는 이 끝부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계획부터 언제까지? 그렇지. 고쳐 쓰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쓰기 윤리를 통해서 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쓰는 모든 과정, 계획부터 고쳐 쓰기에서 이 윤리적인 규범을 지켜야 한다. 알겠죠? 과장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성을 기반해서 글을 쓰도록 합시다. 자, 잠깐 넘겨볼까요? 2번 봐봐. 다음 예를 참고해서 내가 진행할 탐구 계획의 계획을 세워볼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유인물에다가 이제 이걸 써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감이 잘 안 잡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같이 보고 한번 계획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제. 이 여학생 주제를 그대로 가져오나 봐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참여 실태가 주제가 되겠죠. 목적. 친구들이 그 의미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될 것 같아요. 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가 되겠고 또 우리 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봐.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원봉사의 개념이 들어가야겠지. 왜? 친구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했으니까 자원봉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면 보고서가 탄탄해지겠죠. 내용.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인식과 참여 실태가 바로 이 친구 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는 방법이 조사 보고서를 선택했나 봐. 그래서 조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보고서를 쓸 거냐면 먼저 체코는 연구 자료를 찾아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데 우리 친구들도 인터넷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의 개념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먼저 정리를 하고 또 친구들을 면담을 할 거야. 면담이라는 거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조사를 먼저 해볼 거래. 그리고 이 친구들을 면담을 했으면 면담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걸 바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볼 건가 봐. 그래서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대요. 이렇게 3학년 학생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상을 정하지? 라고 하면은 반을 조금 줄여가지고 몇 반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반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점점 표본 대상들이 수가 적어지면 어떻게 돼 얘들아? 약간의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퍼센트를 나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또 수가 엄청 작아. 막 5명밖에 안 해. 그럼 이 5명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약간 부족해지겠죠. 이것도 부담스러우면요. 요즘에 구글 설문지라 그래서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쉽게 설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애받지도 않고 우리 친구들이 부담스럽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할 필요 없이 URL만 보내면 친구들의 설문지가 올 수 있는 구글 폼 같은 게 그렇게 설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걸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건데 이 결과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참여 실태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뭐 하겠어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정리를 토대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고서를 쓸 주제 이걸 정하고 그 주제와 목적에 맞게 방법을 정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보고서로 쓸 것인지, 관찰할 건지, 조사할 건지, 실험할 건지 그 보고서의 방법을 정한 다음에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내가 보고서를 써볼 거예요 라고 하는 계획서 작성, 이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럼 선생님의 수업 영상을 들었으니 보고서 계획서를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